근시, 정시, 원시인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초고도 난시 렌즈가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쪽 방향으로 보면 얇죠, 이쪽 방향으로 보면 두껍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얇은 쪽, 이게 축이 되겠죠. 각막과 수정체의 합쳐진 모양이 이거라고 봤을 때 이 축 방향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축 방향이 이 얇은 쪽에 이렇게 맞닿아지게 가공을 하는 거죠. 직난시다 그러면 축이 180축인 겁니다. 얇은 쪽이 180축이 되도록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도난시라면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꺼운 쪽하고 이렇게 상쇄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다. 강주경선입니다. 약주경선입니다. 강주경선의 곡률 반경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강주경선의 곡률이 큰 거죠. 약주경선의 곡률 반경은 크다. 그래서 곡률이 작다. 반비례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곡률 반경이 작으면 공이 작다. 공이 작으면 구부러진 정도가 크다. 구부러진 정도가 크니까 곡률이 크다. 왕구슬이 있고 야구공이 있습니다. 둘 중에 곡률이 어떤 게 클까요? 구부러진 정도가 더 큰 왕구슬이 곡률이 큰 겁니다. 야구공이 곡률이 더 작은 거죠. 그런데 곡률 반경은 야구공이 더 크고 왕구슬 더 작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놓고 보면 강주경선은 이거에 해당하고 약주경선은 이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강주경선 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확 꺾어진다는 것입니다. 확 꺾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게 프리즘이잖아요. 삼각형, 거꾸로 세워진 삼각형이죠.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일 거 아닙니까? 일단 위로. 그랬다가 이 강주경선을 만나서 수정체와 각막의 굴절면을 만나서 이렇게 한 번 더 꺾이는 것이죠. 이렇게 셈셈이 되니까 망막에 초점이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너무 많이 꺾여서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겠죠. 강주경선 방향으로 근시가 되는 것이죠. 약주경선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강주경선과 비교를 하면 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시 렌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시 렌즈는 가운데가 얇고 가장자리 부분이 두껍죠. 만약에 난시가 없다면 이런 모양이 아니고 각막과 수정체의 모양이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근시고 이런 상황이 원시라고 봤을 때 근시예요. 곡률이 큽니다. 그래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힙니다. 흐릿한 점으로 맺히기는 하지만 공의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야구공과 이거의 중간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시 렌즈를 대는 거죠. 360도 방향으로 빛이 다 기저 방향으로 가니까요.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겁니다. 간 상태에서 이 곡률이 큰 매질을 만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겠죠. 셈이 되니까 망막에 초점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야구공처럼 곡률이 작은, 곡률 반경이 큰 수정체와 각막의 형태다. 그러면 이거는 원시가 되겠죠. 근시 렌즈와 반대인 원시 렌즈. 원시 렌즈는 가장자리가 얇고 가운데가 두껍겠죠. 이런 원시 렌즈를 대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기저 방향으로 꺾이겠죠. 이렇게 꺾였다가 이 매질을 만나서 이렇게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셈이 되니까 망막에 초점이 맺히겠죠. 만약에 이 원시 렌즈가 없다면 빛이 이렇게 가겠죠. 망막 뒤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시의 눈이고요. 이게 원시의 눈이죠. 이게 정시입니다. 근시, 정시, 원시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근시입니다. 근시 렌즈, 빛이 가장자리 방향으로 발산이 이 렌즈를 더해줘서 정시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과 이것을 더해줘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연 렌즈, 각막과 수정체의 합도수가 원시라면 이걸 더해줘서 정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더 축소시켜줘야 된다, 수렴해줘야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수렴 렌즈는 원시 렌즈인 겁니다. 이것은 가운데 부분이 두꺼워요. 그래서 빛이 모아진다, 수렴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번 봐볼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빛이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눈이 근시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눈이에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렌즈가 없으면 이게 곡률이 크기 때문에 확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확 꺾여요. 그래서 망막 앞에 맺혀버린다 라는 얘기죠. 이걸 더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발산 렌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근시 렌즈라고 하는. 이걸 더해주면 빛이 들어가서 이걸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구슬, 이 천연 렌즈, 이걸 통과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쌤인 것이죠. 그래서 망막에 초점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원시예요. 천연 렌즈의 상태가. 이걸 더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 해당하는 게 수렴 렌즈다. 우리가 흔히 원시 렌즈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더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빛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원시와 근시 스페리칼 도수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난시 렌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60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게 필요한 거죠. 자, 빛이 들어갑니다. 이걸 통과했을 때 모이겠죠. 모인 다음에 이걸 통과할 때 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돼서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야구공도 아니고 왕구슬도 아니고 이런 정구공, 이 정시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여학상 같은 경우에 오른쪽은 플러스 075에 마이너스 300, 180축이고 왼쪽은 그냥 단난시 마이너스 700, 180축입니다. 다행히 추구의 각도가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데, 안경을 처음 쓰는데 이런 상황이면 도저히 적응하기 어렵겠죠. 난시 부등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난시 짝눈이 되기 때문이죠. 난시를 실린더 렌즈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방향으로 실린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